사육사와의 유대 관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이게 그 곰들 훈련하는 타겟이고요. 여기를 이제 잡고 유지를 하고 있으면 저희는 이제 꿀물을 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사를 맞을 거예요. 나무 봉을 가져가자 신기하게 앞발을 내밉니다. 이때 바로 꿀물을 줍니다. 건강검진을 대비해 평소 메디컬 트레이닝을 열심히 한 결과입니다. 맹수들은 과거에는 훈련을 안 했으면 이제 블로우건이라고 해가지고 입으로 훅 불어서 주사를 맞추는 그런 주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아프기도 아프고 저 신뢰가 깨지거든요. 동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 건강검진 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네, 팀장님 여기 반날 가슴 검사 준비됐고 네, 이제 마치 내려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의사들이 건강검진을 위해 반달 가슴곰 바니의 곰사로 모두 출동했습니다. 바니의 관심을 꿀물로 돌려놓고 그냥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주사가 들어가도 꿀물을 먹는데 정신이 팔려 조금의 미동도 없습니다. 훈련과 꿀물 덕분에 수월하게 마취가 끝났습니다. 저기 다 찍으셨으면 나오실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수의사가 제작진에게 퇴실을 요구합니다. 조용하게 놔둬야 마취가 잘 됩니다. 아니면 이제 각성이 되면은 마취가 잘 안 돼요. 마취가 되는 동안 사육사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인원이 늘었네요. 예, 곰 이제 들어서 옮겨야 되고 또 체중도 측정하려면 이렇게 들어야 돼가지고 예, 좀 인원이 필요합니다. 곰을 들어요? 네네네. 들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 없습니다. 20분 후 곰의 상태를 확인하는 수의사. 문 여는 소리도 들리지 않게 최대한 조용히 곰사의 문을 엽니다. 살금살금 조심스럽게 들어가 마취 상황을 살피는 사육사. 잠이 든 것 같은데 확실한 확인을 위해 곰을 건드려 봅니다. 자, 됐습니다. 사실 힘든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거구의 곰은 들것에 올리는 것부터가 난관인데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수의사는 물론 동물원에 있는 사육사들까지 모두 합세해 곰을 옮기는 일을 돕습니다. 성인 남자 8명이 붙어서 옮겨도 만만치 않은 무게입니다. 밖으로 옮긴 후엔 먼저 체중 측정부터 합니다. 반대편으로 혁분치를 걸어줘. 잠시만요. 볼게요. 하나, 둘, 셋. 아까 0점 맞춘 거니? 네. 140 나오고요. 135입니다. 135. 내려도 될 것 같아요. 내리세요. 예. 네. 됐습니다. 5kg 빼면 돼. 네, 5kg 빼면 돼요. 135입니다. 135. 네. 오케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한 번 더 사람이 올라가. 한 번 더. 하나, 둘, 셋. 문 닫아, 문. 체온 유지를 위해 담요를 덮어주고 건강검진이 진행될 CT실로 차를 타고 5분 정도 이동합니다. 드디어 CT실에 도착했습니다. 자, 있어요. 하나, 둘, 셋. 땡겨. 하나, 둘, 셋. 아직 검진은 시작도 안 했는데 옮기는 것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곰을 무사히 CT 기계 위에 올렸습니다. 들어서 머리가 저쪽으로 갈 거라 이렇게. 거기에서 머리를 받쳐주고
뒷다리 우리가 뒷다리를 하고 여기 앞다리 한번 앞다리가 있어요. 여기 돌려야 돼, 위에서. 아니야 뒷다리는 여기에서 해야 돼. 엎드린 자세 할게요. 자 들게요. 하나 둘 셋. 돌리기만. 오케이. 됐어. 엎드린 자세. 엎드린 자세로. 네. 네. 엎드릴게요. 제가 뒤에서 당길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무게가 많이 나가니 자세를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제 수의사분들께서 검진, 종합적인 검진 하실 거거든요. 뭐 내시경도 할 거고, 체열도 할 거고, 뭐 CT도 찍으실 거고. 네. 아니 몸 키는데 엄청 힘들어 보시는데요? 해주시면 돼요. 그쵸. 이번엔 뭘 준비하는 걸까요? 이제 호흡 마취를 해야 되니까요. 이제 이 주사 마취는 그렇게 오래 안 가요. 이제 길게 할 것 같으면은 이제 호흡 마취를 해야 되고. 주사로는 1시간 이상 마취를 유지하기 힘들어서 호흡 마취를 추가해 마취 시간을 늘려줘야 합니다. 기관 삽입을 한 후 마취 가스를 주입합니다. 바니의 나이는 11살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사람 나이로 치면 40살가량입니다. 아직은 젊은 편이라 마취에 대한 부담이 덜해 마취 시간을 줄이는 것보단 꼼꼼하게 검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람 내시경 받는 거하고 자세가 똑같네요, 선생님. 네 맞아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건강검진의 시작입니다. 수액을 줄 거예요. 네, 수액 주는 혈관을 잡는 건데 그런데 이게 또 만만치 않은 작업이랍니다. 육안으로는 혈관이 보이지 않아 촉감만으로 찾아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피부도 두껍고요. 저렇게 지금 털 밀어놓은 것만 봐도 이제 다른 동물들처럼 혈관이 튀어나오거나 하는 게 없어서. 한겨울인데도 땀이 비오듯 흐릅니다. 결국 다른 수의사가 다시 혈관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신중하게 바늘을 꽂고 혈관을 찾는데요. 다행히 이번엔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서둘러 체열을 하고 바로 수액을 연결해 줍니다. 다음은 위 내시경 검사입니다. 수의사가 내시경을 입속으로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그리고 내시경을 움직이면서 모니터로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럼 바니의 위 상태는 어떨까요? 지금 정확한 평가를 하기는 조금 어렵고 약간 발적이 있어요. 약간 점막 부위가 빨개진 상태기는 한데 이게 지금 위액이 되게 많이 차 있었거든요. 아마 공복 상태여서 위험이 약간 와 있을 수 있는 상태고, 근데 눈에 띄는 궤양이라든가 아니면 용종 같은 거는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모니터 사진은 왜 이렇게 열심히 찍는 걸까요? 곰에 대한 내시경 자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 점막이 정상적으로 무슨 모양인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그 정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까 그걸 모아놓는 거예요. 곰의 위 사진은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를 위해 사진으로 기록해 놓는다고 합니다. 끌까요? 바니의 안과 검진을 위해 외부에서 안과 전문의를 모셔왔습니다. 눈 표면부터 눈 안쪽에 뭐 염증이 있는지 백내장이 있는지 그런 걸 검사한 건데요. 눈 안에 뭐 염증이나 백내장 이런 거 전혀 없이 깨끗합니다. 다음으로 진행할 검사는 CT 촬영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복강 내 장기의 크기와 위치를 비롯해 각 장기의 상태가 정상적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밀한 진단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살든 데 데려다 주고 거기서 이제 회복제를 놓고 이제 깨기를 기다리는 거죠. 다시 수의사들과 사육사들이 힘을 합쳐 빠르게 곰사로 이동합니다.
곰의 건강 검진은 검사도 힘들지만 이동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의사가 마취 회복제를 바니에게 투여합니다. 이제 깨어나기만 하면 무사히 마무리됩니다. 마취 안티 났으니까 잘 깨는지 지켜보고 머리 들고 이제 비틀비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거 잘 일어나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작업. 수의사가 창살 밖에 서서 내내 곰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무사히 깨어나야 할 텐데 이때 바니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하, 다행히 별탈 없이 무사히 깨어났습니다. 야생동물들은 항상 자기의 어떤 위크니스, 약점을 이제 숨기고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을 해야 치료 확률이 높아져요. 건강검진 결과 올해 11살 된 반달 가슴곰 바니는 아주 건강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반달 가슴곰의 건강검진을 마치고 권혁범 사육사가 또 분주하게 어딘가에 왔는데요. 이번엔 뭘 하려는지 헐떡이는 미꾸라지를 양동이 가득 퍼서 담습니다. 이게 수달 먹이거든요. 미꾸라지가 주식이라서 수달 방사장 청소하는 겸해서 먹이 좀 주고 오려고요. 미꾸라지를 들고 부지런히 수달 방사장으로 이동합니다. 천연 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수달이 살고 있는 방사장은 146평 480제곱미터 규모로 이곳엔 총 3마리의 수달이 거주 중입니다. 저희가 시간을 따로 정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고정해서 주는 것도 이 친구들의 어떤 고정행동, 그러니까 뭐 정형행동이나 이런 것들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따로 정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정형행동은 스트레스나 환경적 제한으로 인해 나타나는 반복적이고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동물 복지의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자연과 흡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약간 토종동물 위주의 동물들을 이제 케어하고 이제 보존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치거나 뭐 아픈 개체들이 들어오면 치료해서 방사하고 그렇지 못한 개체들이 있으면 이제 교육 전시를 하고. 먹이를 주고 난 후엔 방사장 청소를 진행하는데요.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분변 청소입니다. 분변을 관리 안 해주면은 금방 지저분해져요. 얘네가 되게 자주 먹고 많이 싸는 편이거든요. 먹고 싸고 하는 편이니까 위생적으로도 치워줘야 되고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치워줘야죠. 다음으로 찾은 곳은 붉은 여우 방사장인데요. 이곳엔 총 4마리의 붉은 여우가 살고 있습니다. 권혁범 사육사가 뭔가를 챙기는데요. 이건 또 뭐에 쓰는 물건일까요? 얘들 훈련할 때 쓰는 케이지인데요. 케이지인데 이런 소형 포유류들은 스스로 들어오게 해서 뭐 간단한 진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마취를 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검진을 한다든지 이럴 때 대비해서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오시고 들어와. 오케이. 케이지 훈련은 동물이 자발적으로 케이지 안으로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훈련인데 건강검진을 위해 이동하거나 마취할 때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훈련입니다. 이번엔 입막의 훈련입니다. 그럼 이 훈련은 또 왜 하는 걸까요? 이건 이제 머즈를 훈련이라고 해서 머즈를 씌우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붉은 여우가 사실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가 유일한 무기가 거의 이제 이빨이거든요. 그래서 물림 사고를 방지하고 진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훈련이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며칠 후 호랑이 방사장을 찾았습니다. 이 호랑이는
올해 18살 된 암컷 호랑이 2호인데요. 오늘 특별한 일이 있다네요. 일단 발톱이 이제 너무 웃자라가지고 그 호랑이 발 패드를 지금 파고 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상태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발톱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짐은 여기다가 놓자고요. 네. 열어도 될 것 같아요. 한 달 전 걷는 모습이 불편한 것을 발견. 치료를 위해 오늘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는 뭘까요? 이거 블로건인데 이걸 불어서 호랑이 이제 근육 쪽에다가 쏘면은 이제 마취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이걸로 쏘는 이유가 있을까요? 곰과는 다르게 근접해서 마취를 주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블로건을 쏘는 거죠. 2호는 오래전부터 메디컬 트레이닝을 시키려고 노력해봤으나 훈련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취총을 쏴야 한다고 합니다. 갑니다, 팀장님. 수의사가 마취 주사 준비를 끝내고 호랑이 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불안한 호랑이가 벌써부터 예민하게 반응하는데요. 나 소리 안 내고 그냥 쏩니다. 네. 호랑이가 더 흥분하기 전에 사육사가 서둘러 마취총을 쏠 준비를 합니다. 서서히 철창 안으로 마취총을 넣고 순식간에 쏩니다. 과연 성공했을까요? 약이 들어갔다고? 빠졌어? 근데 안 박혔잖아. 안 박혔어요? 박힌 모습이 있었어요. 그지? 이게 사실 원거리에서 맞는 거라 이게 손으로 놓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가끔 이제 로스가 돼요. 서둘러 두 번째 마취 주사를 준비합니다. 변수가 많은 작업이라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사를 투여해야 합니다. 이호가 잔뜩 화가 나 있는 상태라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마취총이 발사됐습니다. 약은 들어간 거 같지? 맞는 거 못 봤는데. 매달려 있는 거는 내 쪽에서 보였거든. 다시 확인을 해보니 이번엔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일단. 김정호 수의사가 신중하게 안쪽 상황에 귀 기울이며 상태를 확인합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수의사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눈으로 상황을 확인한 후 직접 내실로 들어가는데요. 마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살짝 만져봅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호랑이가 움직입니다. 자칫하면 물릴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70-80% 정도는 진정 마취가 된 것 같은데 각성이 빨리 되는 애들은 마취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3차 마취를 하기 위해 다시 들어가는 수의사. 오늘은 마취가 쉽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주사를 준비하고 마지막 주사를 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 쐈어요. 이제 10분 뒤면은 잠 들 겁니다. 2호가 서서히 잠이 들기 시작합니다. 수의사가 안으로 들어가 다시 확인합니다. 드디어 마취가 끝났습니다. 일단 마취가 되면 다음 과정은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2호는 사람 나이로 치면 100살에 가까운 고령이라 마취를 오래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발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먼저 그라인더를 이용해 문제가 있는 발톱을 잘라준 후에 살을 파고 들어간 부분의 발톱은 일일이 직접 뽑아줘야 합니다.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자라가지고 발바닥을 찌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라서 이제 뽑아줬죠. 박혀 있는 발톱을. 발톱은 혈관과 신경이 거의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피가 안 나는 지점까지 신중하게 잘라줍니다. 그런데 수술이 생각보다 길어집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호흡 마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일찍 깰 수도 있어 수술을 서둘러야 합니다. 아까 마취 최종 시간부터 얼마나 됐을까요? 네, 37분 됐습니다. 네. 거의 다 끝났어요? 네, 일단은 뭐 발톱 자란 게 주중이라 일단 그거 위주로 해결해주고요. 그냥 빨리 깨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항생제 연고를 발라주고 마무리합니다. 네, 고개 움직입니다. 빠질게요. 저거 먼저 챙기세요. 이거 선서 마지막에 나가요. 마취가 깨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서둘러야 합니다. 내향성 발톱 제거 수술이 끝났습니다. 이제 걸을 때마다 되게 아팠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 아픈 발로 다가오는 게 조금 미안해서 2호 보러 안 왔었는데 조금 보러 와도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2호가 마취에서 깨어나 눈을 떴습니다. 고령의 나이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야 수의사들도 한시름 놓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동물원 수의사, 이제 야생동물 수의사들이 몇 명 없어요. 그래서 그 야생동물 수의사들이 아니면은 이 치료를 받을 기회조차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수의사분들이랑 계속 부단하게 이제 공부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필요한 거를 해줘야 되니까요. 이제는 2호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길 기원합니다.